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또니입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수험생활 중에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 중 하나인 막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이 수험생활 중, 임용 수험생활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막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선 막막함이라는 건 여러분 임용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나 불안함을 당연히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막막함이라는 감정을 사실 그 본질을 생각을 해보자면 막막함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한 내 조절 능력이라든지 자율성, 즉 컨트롤 능력이 부족할 때 그거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른 시험보다는 임용 시험이 이 막막함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그 원인을 총 3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원인으로는 공부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임용 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떤 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죠? 다 펼 수가 없어요. 그쵸? 사실 공무원 시험만 봐도 뭐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이런 식으로 그나마 범위가 좀 명확한 게 있는데요. 우리 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교육, 윤리교육, 수학교육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의 교육과정 총론을 공부해야 되는 건지 교과서를 뭐 몇 종을 다 봐야 되는 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공부하려고 해도 나 이 책 안 봤는데? 이 교과서 안 봤는데? 이 개론서 안 봤는데? 라는 불안함에 의한 막연함, 막막함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이 시험에 대한 모범 답안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죠. 저는 시험 공부할 때 그게 제일 화나는 분노 버튼이었어요. 아니, 전체 서술형, 논술형인 거 좋아. 그런데 왜 모범 답안을 제가 너무 좀 흥분한 것 같아서 좀 끊고 갔습니다. 그만큼 저도 굉장히 이게 너무 불만사항이었어요. 어떤 기출문제에 따른 모범 답안이 있어야 내가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막막함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유명한 학원 강사분들이 모범 답안이라고 물론 작성을 해서 우리가 좀 물론 그런 걸 받아볼 수는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수험생활 때 그런 걸 많이 믿진 않았어요.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하셔서 모범 답안이라는 것을 쓸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게 정말 평가원의 답안 기준, 채점 기준과 동일할 거냐? 그건 우리가 사실 장담은 할 수가 없죠. 또 그런 맥락에서의 막막함도 아마 우리한테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3번째 원인으로는요. 바로 우리가 쓴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육학 공부할 때 학생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뭐라고 해요? 구체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우리는 우리 시험에 대한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서 몇 점이 감점됐고 어떤 문제에서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고에 대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올해 이 점수를 받고 내년에 어디를 보완하고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 계획이 안 선다는 거죠. 그것도 아마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막막함과 불안함을 낳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서 제가 제시한 이 3가지 원인에 대한 막막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제가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막막함을 느끼는 원인 바로 공부 범위에 대한 불안함이었죠.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여러분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누군가에겐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국어교사,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 그 국어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공부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그건 뭐 10년, 20년이 되어도 사실 내가 완벽한 국어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건 그 누구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한 3, 4월까지는 뭐 어떤 개론서를 내가 이때까지 봐야지, 이 책을 이때까지 완독해야지 라는 거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필이 온 거죠. 아, 내가 이거를 3, 4월까지 절대 못하겠다. 뭐 사실 3, 4월까지 한다고 해도 이 나머지 다른 책들을 내가 과연 11월 안에 할 수 있을까? 이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방식이 바로 지금 사고를 전환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개론서나 책의 다양한 내용을 머릿속에 구겨넣고 어떻게든 우겨넣으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이 내용들을 시험 현장, 내가 보는 시험 현장에 가서 내 머리를 통해서, 내 손끝을 통해서, 내 펜을 통해 이 답안지에 내가 정말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옮겨 적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아무리 우겨넣고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중원부원 쓰거나 정말 명확한 키워드를 쓰지 못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고를 전환했냐면 한 4월, 5월부터 인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이미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알다시피 초수생 입장에서 임용시험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4월, 5월부터 기출에 대한 문제를 인출한다? 기출문제를 분석해본다?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왠지 기출문제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절대 건들 수 없는 문제 같고 내가 저 산에 오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남은 것 같고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출문제를 거의 초수생들은 거의 뭐 추석 지나서 9월, 10월부터 이제 뭐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사실 시험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출 문제를 한 3, 4월부터 보면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내가 얼마나 인출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막막함이라는 감정이 어떤 것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부 범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암기해서 인출하고 그 노력을 하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더 많은 책, 다양한 책을 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한 권의 책을 보더라도 내가 그 내용을 얼마나 조리 있고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범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잦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두 번째 원인 기억나시죠? 바로 모범 답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기출 분석과 좀 이어지는 맥락이긴 한데요. 제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인출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오케이. 이 모범 답안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 믿을 건 내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하나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개론서나 여러 책을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을 만들어보자 라는 식으로 인출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결국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 기출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별적인 독립적인 콘텐츠로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후 영상에서 기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스스로 어떻게 모범 답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세 번째 원인이었죠. 바로 답안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거였습니다. 아까 제가 끊임없이 인출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인출을 뭐 4번, 5번, 6번, 10번을 해도 혼자만 본다면 달라지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저는 기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월, 5월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스터디를 구해봤어요. 1월부터 5월까지는 제가 거의 혼자서 개론서나 뭐 일반
많이 봐야 되는 책들로 좀 공부를 했고요. 5월부터 내가 기출을 좀 분석하고 답안을 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짝 스터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짝 선생님과 함께 제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저도 그 선생님에 대한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주려고 노력을 했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실 2차 준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글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글은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설사 그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뭐 공부를 좀 덜 했다 하더라도 내 답안을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건 정말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가원의 피드백은 받을 수 없지만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래도 내 답안을 어떻게든 좀 다듬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3가지 원인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각자 제시를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공부 범위에 대한 막막함은 인식을 전환해서 내가 암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얼마나 인출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에 좀 초점을 두는 것으로부터 그런 막막한 감정을 해결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모범 답안이 제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들어보자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내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스터디나 뭐 다른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 답안을 좀 다듬어 보자 라는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를 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여러분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바로 기출문제 분석이 되겠죠. 전 사실 임용 수험 생활을 1년 동안 짧은 시간에 하면서 이 기출문제 분석만큼은 누구도 날 따라올 수 없게 내가 완벽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사실 지금 이 6년이 지난 시기에도 버리지 못하고 제 서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음 영상을 통해 좀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 꼭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